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8월 9일 수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모처럼 코스피 코스닥에 좋은 흐름이 나왔어요. 사실 8월 첫날에 좋은 흐름이 나와서 이번 달에 조금은 기대를 했었다면 첫날만 좋은 흐름이 나왔었고 계속 좋지 않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오전장부터 오후장까지 계속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었고 코스피는 1.2%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1.86%의 급등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900포인트를 돌파했죠.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하이닉스하고 포스코홀딩스를 제외하고 모든 종목들이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 그리고 제약바이오주들 대부분의 업종들의 좋은 흐름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코스닥도 어제 좋은 흐름이 나왔었던 포스코 그룹주 이쪽 업종하고 엔터 기업들 이 두 개 업종만 조금은 쉬었었고요. 마찬가지로 나머지는 좋은 흐름이 나왔었죠. 자, 이어서 수급을 살펴볼게요. 오늘 6거래일 만에 코스피에 반등이 나왔고요. 그 중심에는 외국인이 있었습니다. 3,500억가량의 순매수가 있었고 2,600포인트를 다시 한번 돌파했죠.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있었고요. 기관도 매수자가 있었네요. 그래서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900포인트를 돌파했고 여러가지로 의미 있는 가격대를 모두 돌파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모처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2,400억가량의 매수세가 들어왔고 지난달 14일 이후로 가장 많은 순매수 규모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는 보합으로 마무리되었지만 그래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있었고 네이버도 모처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네요. 그리고는 비교적 크게 상승이 나왔던 LG에너지솔루션 이 종목은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있었고요. 기관도 소폭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9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에코프로, LG에너지솔루션, 네이버, 셀트리온 모처럼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수했고 오늘만큼은 규모도 독보적이었죠. 그리고 기관은 전체적으로 ETF 상품에 투자를 했고 그리고 한미약품, 셀트리온, SK바이오팜 오늘은 대체적으로 제약바이오 업종을 매수했습니다.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면 전날 미국 증시가 약세장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나스닥이 0.8% 가까운 하락이 나왔고 시작부터 개파락으로 출발했었거든요. 그런데 시가 정도까지만 회복을 해줬고 그리고 일봉을 한번 살펴보면 확실히 나스닥의 흐름이 8월 들어 조금은 추세적으로 약세장에 접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60일선 있죠? 그 60일선까지는 빠질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S&P 500은 마찬가지로 0.4% 하락이 나왔고 다우지수도 0.4% 약세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조금은 위안을 삼아볼 수 있는 것이 모두 밑에 꼬리를 달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물론 시초가는 회복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밑에 꼬리를 달았다는 것은 오늘 밤에는 조금 다른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지수도 1.6% 급락이 나왔고 그리고 현재 아시아 증시를 보면 일본 니케이가 0.6% 하락이 나오고 있어요. 대만은 보합이고 상해지수도 소폭의 약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국내 증시는 조금은 다행인 것이 미국 증시와 다른 아시아 시장에 비해서 그래도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오늘은 대부분의 업종들의 상승이 나왔었고요. 반면에 지금 21선을 깨고 내려왔는데 현재 위치가 21선 부근에서 한 차례 저항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승이 나왔지만 자칫하다가는 N자형으로 또 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기분 좋은 마무리가 되었어도 21선을 회복하기 전까지는 당분간은 조금 더 추세를 지켜보자고 말씀드릴게요. 자, 이런 흐름이죠. 지난 6월에도 마찬가지로 21선을 한 차례 깨고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차례 반등이 나왔었고 이 부근에서 21선을 돌파하지 못하면서 다시 저점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N자형 패턴이 나왔었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과 다르게 21선을 돌파하면서 상승이 나온다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되겠죠. 하지만 이런 패턴도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21선을 확실하게 돌파하기 전에는 섣불리 너무 시장을 좋게 보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말씀드릴게요. 그렇지만 코스피의 현재 위치를 보면 RSI 지표가 50포인트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6월처럼 고평가라든지 또 저평가 영역은 아닌 만큼 어떤 방향을 잡을지는 조금 더 시장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그 방향성을 잡았다고 해도 현재 시각에 맞는 업종들을 항상 선별을 해야 돼요. 무작정 지수가 상승적으로 틀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상승이 나오겠지 그런 생각을 갖는 것보다는 지금 시장에 어떤 업종이 적합한지 그런 것들을 늘 생각해 보시고요. 제가 그런 업종들을 예시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어제 말씀드린 조선주라든지 또 반도체 관련주, 그리고 AI, 로봇 이런 쪽 항상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그리고 2차전지는 늘 관심을 가져야 되는 업종 중에 하나예요. 아무리 주가에 폭락이 나왔다고 해도 장기 이평선이 깨지지 않은 위치에서는 늘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때문에 시장에 상승이 나오든 하락이 나오든 항상 지금 가장 떠오르는 업종이 무엇인가 그걸 늘 고민해보시고 생각해보자,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지금 자동차 관련주는 조금은 약세 흐름이 나오고 있잖아요. 차트를 볼까요? 자, 현대차의 지금 차트 흐름을 보면 5월에 한 차례 고점을 형성했고 또 7월에 쌍봉을 만들었죠. 그리고 한 달 반 정도 주가의 약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현대기아차는 저도 조금은 이상하게 생각이 되는데 매분기 실적은 계속 좋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분기에도 실적이 좋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움직임이 더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반면에 현대기아차를 고객사로 두고 있는 많은 자동차 부품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또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완성차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현대기아차, 이쪽은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지 않고,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이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매번 실적은 잘 나오고 또 다음 분기에도 실적이 좋을 것이라는 전망들도 계속 나옵니다. 하지만 자동차 산업 특성상 업황 피크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공존을 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실적이 잘 나오고 다음 분기에도 실적이 기대가 된다고 해도 이 업황 피크가 언제 찍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해서 주가의 발목을 잡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기아차는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올라갈만 하면 발목을 잡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현대차 그룹에서 협력사의 전기차 부품 감산 요청을 했고, 이런 부분도 조금은 업황이 꺾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생산량을 20% 감산했다고 해도 이게 장기적으로 감산을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니겠지만 일단은 조금은 단기적으로 볼 때도 언제 업황이 피크를 찍을지 모른다, 이런 시각들이 조금은 자동차 기업 중심으로 공존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현재 어떤 업종이 지금 떠오르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 볼 때는 현재로서는 자동차 그룹을 조금은 배제하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오늘은 오랜만에 반도체 관련주 삼성전자의 좋은 주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2.6% 상승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다른 반도체 기업에 비해서도 더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주가의 위치를 보면 약간의 흐름을 돌려 세우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음봉이 3차례 나왔었고 또 그 다음에는 양봉이 나왔지만 전에 음봉의 시가를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더 큰 음봉이 나왔죠. 하지만 오늘 현재 이 가격대에서 마무리가 된다면 어제의 시가도 돌파하는 것이고요. 최근의 움직임을 조금은 돌려 세우는 듯한 이런 형태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 특히 삼성전자의 흐름이 바뀌는지 이런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다면 다음 달 말일에 반도체 팹리스 기업, 영국의 암이 나스닥에 상장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애플이라든지 삼성전자 모두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고요. 또 그 때문인지 암을 고객사로 두고 있는 반도체 기업들, 예를 들어 가온칩스, 이 기업도 오늘 크게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회사의 상장이라든지 또는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 그런 기업이 상장을 앞두고 있을 때는 그 직전까지는 기대감이 공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말일에 상장한다고 했으니까 이런 기사는 계속 나올 것이고요. 또 시가총액이 80조 원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 물론 이것도 조금은 연관성이 있어야 되겠죠. 삼성전자처럼 직접적인 투자를 했다든지 또 암을 고객사로 두고 있는 가온칩스처럼 조금은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또 오늘 시장에서 크게 떠올랐던 업종을 한번 살펴보면 전날 미국 시장에서 비만 치료기업의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덴마크의 한 제약회사에서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고, 그 때문에 국내 기업들도 비만 치료제 관련주 이쪽에 강한 상승이 나왔어요. 자, 대표적인 업종의 인벤티지랩, 이 종목은 지금 상한가를 갖고 펩트론도 22%, 한미약품도 15%, 대부분의 비만 치료제 관련주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심 폴더를 한번 묶어보시고요. 오늘 한 차례 급등이 나왔던 만큼 흐름을 한번 추적 관찰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한 종목을 말씀드려볼게요. 이 종목은 영풍재질이라는 기업인데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면 조금은 떠오르는 종목들이 있지 않나요? 저는 이 종목을 보면서 물론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의 흐름이라든지 또 유통 물량수, 그리고 차익 결제 거래인 CFD 외국계 매수, 그런 내용들을 한번 종합해 봤을 때는 예전에 주가 폭락했던 기업들이 있죠. 그런 기업들이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별다른 조정 없이 점진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고,
또 주가를 길게 보면 지금 올해 초부터 거의 700% 이상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종목을 보셨다면 재료 대비 너무나 크게 상승이 나온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주가 조작에 해당되었던 그런 기업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유통 물량도 적었었고 또 CFD 계좌를 통해서 외국계 매수가 꾸준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통점을 볼 때도 가급적이면 투자하지 말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조금은 참조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어쨌든 그래도 오늘 코스피 코스닥이 모두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N자형 하락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과 달리 내일은 21선을 돌파할 수 있는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기를 한번 기대해 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